이 낡은 불판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곧바로 불판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기술자. 이 기계는 뭔가요? 불판을 한번 확 태워버리려고요. 불판을 태운다고요? 네, 이게 불순물이랑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태워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400도에 가까운 고온에서 불판을 태워 기존의 코팅을 벗겨내야 한단다. 화끈하게 불가마 찜질을 마치면 이렇게 표면의 코팅과 이물질이 녹아나온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작업.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 샌드 블라스트라는 기계인데 저희가 완전히 코팅을 벗겨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1차 소송이 끝난 불판을 기계 안에 넣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이어가는 기술자. 금강사라는 모래를 강한 압력으로 분사를 해서 철판에 남아있는 코팅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존 코팅이 남아있으면 새 코팅제가 잘 입혀지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사해야 한단다. 수줍게 민낯을 드러낸 불판. 이게 코팅이 다 벗겨진 거예요. 코팅은 다 벗겨냈기 때문에 새롭게 코팅을 입히면 돼요. 묵은 코팅을 완전히 벗겨낸 후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을 차례인데요. 여기 뿌리시는 건 뭐예요? 프라이마라고 처음에 접착이 강하도록 만드는 도료를 분사하는 거예요. 새 코팅제가 잘 발리도록 접착 도료를 분사한 후 저온에서 다시 한번 구워주고 코팅제를 구석구석 도포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디자인적으로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마블이랑 작업을 합니다. 활용 점정 마블 코팅으로 기능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다. 이제 고지가 눈앞이지만 마지막까지 주의를 놓치지 않는 기술자. 너무 내려가면 코팅이 완성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황골탈태. 이러면 코팅이 다 된 겁니다. 와, 정말 새 것 같다. 기술자의 손에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모습.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는 불판. 성능 확인을 위해 투입된 검증단은 바로 지글지글 소리마저 먹음직스러운 삼겹살 군단. 기름이 뭉치지 않고 잘 흘러내리는 거 보니까 코팅이 잘 됐네요. 보다시피 기능은 두말할 것 없이 합격. 맛도 합격. 유레카. 자, 이거 급속 냉각이 돼. 이렇게 하면. 그러네요. 자, 이거 급속 냉각을 시켜줄 거야. 자, 자. 봐. 자, 우유를 넣을 거야. 여기다가? 그럼 우유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너무 살살. 힘이 안 돼. 근데 이거 안 얼어. 같이 줘, 아빠. 아니 따뜻해 한 사람씩 엄마.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양은 냄비. 바로 야, 조금만. 준비한다고 그거 아니야. 됐어. 이걸로 저어야지. 안 젓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저어야 되는데. 아닌데 이게 얼린 다음에 왜 저었냐면 이게 안 달라붙게 젖은 건데 지금 얼지도 않았다는 거야. 야, 나도 먹을 건데. 응, 다 먹어. 너 왜 다 먹었어? 됐다. 진짜? 이게 아이스크림이 되는 건지. 아빠 왜?
얼었어. 너무 얼었어. 됐다. 너무 어렵네 이거. 진짜 꽁꽁 얼었어. 짜잔. 내가 같이 먹자. 이것도. 아까워. 잠깐만. 블루베리 넣을게요. 예쁘네. 여보 이거 떼줘. 아, 맛있겠다. 맛있어 되게. 유레카! 태양빛으로 미니 선풍기 한 대가 돌아가는 원리를 살펴볼까요? 모듈이 태양이 쏘는 빛을 흡수하는데요. 이때 전자가 발생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금속에 빛을 쏘이면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요. 이를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태양광을 발전하는데요. 태양 전지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만듭니다. P형과 N형이 만나는 접합면에 빛을 비추면 플러스를 띠는 전공과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발생하는데요. 전공과 전자가 각각 P형과 N형 반도체로 이동하면서 전위가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유레카! 양서류의 생존 위협이 커지자 서울대공원 종보전 교육관이 금개구리 복원에 나섰다. 종보전 교육관은 사라진 금개구리를 복원해보자란 목표를 갖고 2014년부터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곳은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를 증식하는 공간이다. 알에서 부화시키고 성체가 되기까지 온전하게 기르는 복원 과정이 이루어진다. 2014년도에 금개구리를 포획해 산란을 시킨 뒤 성체는 돌려보내고 알을 부화시킨 곳이 바로 이곳이다. 지금 여기 금개구리들이 보이는데 네네네. 이 금개구리는 어떤 금개구리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이쪽 방면에 있는 금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허가하에 저희가 포획을 8마리를 포획을 해왔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2015년에 증식된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개구리 복원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선 서식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준 뒤 수온, 먹이, 해의 위치까지 매일 점검했다. 8마리의 산란으로 시작한 금개구리는 어느덧 몇백 마리에 이르렀다. 처음에 2015년에 증식을 하게 됐고 이제 변태된 개체들이 300마리가 좀 넘었고요. 동면에서 이제 성공한 개체들이 250마리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동면에 성공한 개체들을 2016년에 방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동면에 성공시키면서 복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입증됐다. 자취를 감췄던 금개구리가 대도시에서 서식 조건을 맞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개구리를 처음으로 방사하던 날. 방사 작업을 위해선 방사 예정인 금개구리의 크기와 무게를 재고 다리에 형광 물질을 투여한다. 금개구리 방사 장소는 궁동 생태공원. 오늘 방사하는 금개구리 수는 10마리. 방사 전 개체마다 표식이 제대로 됐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모든 확인이 끝난 후 금개구리를 생태공원에 방사했다.
유레카!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의 주요 성분은 염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한 분자와 염소 한 분자가 결합한 매우 간단한 화합물이지만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인간의 혈액 속에는 0.9%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트륨은 체내 수분의 양과 세포의 크기를 조절하고 산소와 영양물질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등의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근육의 수축과 소화작용, 신경물질 전달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생리 기능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 몸의 첫 번째로 중요한 영양분이 물인데 우리 몸의 70% 이상은 물을 갖고 있어야만 건강할 수 있는데 그 물이 흡수되려면 우리 몸에 사실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뇌 같은 경우는 계속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서 우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혈관에 있는 소금이 안으로 세포로 들어가줘야지 전압이 높아져서 펄스가 만들어져요. 유레카! 자, 우리 이 비눗방울 만드는 거 4가지 이런 거 만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샴푸. 샴푸. 자, 우리 샴푸를. 아, 이게 시작부터 개판이야. 엄마가 아니지. 마음대로. 자, 이 샴푸를 일단 넣어보자. 이걸로 감시해야겠네.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자, 이제 트리오들 한번 넣어보자. 트리오도. 느낌 좋아, 이렇게. 좀 더 풀어 올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희연아. 왜 내 거 했어? 부러져? 아니, 안 부러져. 약하지? 조금 그러니까 큰 게 안 되지.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물엿. 표현장력이 지금 너무 아직도 많은 거야. 강한 거야. 이거를 약하게 해주려면 이 물엿을 넣어줘야 돼. 물엿을 이만큼 넣어줘야 또 필요한 게 글리세린. 넣어줘야 돼. 표면장력을 약하게 해주는 거야. 말리는 게 더 잘 돼. 안 튀게. 짜잔! 우와! 짜잔! 우와! 나온다 이제. 우와. 이게 얘들아, 이거 봐봐. 비율이 엄청 중요하네. 오! 이거 봐봐. 이게 크게 나오지? 오! 아, 이거 안 돼! 야, 이제 좀 제대로 해라. 이제 더 이상 뭐 섞지 마. 유레카! 저희 작품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건 로봇? 무슨 의미가 담겼으려나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려는 전라. 아니 로봇이 움직이며 그림을 그린다? 이거는 오버디 에어라는 작품이고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대기지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추상화를 그리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도시의 대기지수를 전송받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 로봇이 오늘 소개할 작품이라는 말씀. 이거야말로 환경 문제를 담은 작품이구나. 근데 여기 막 손들이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대? 흉측하게, 어머.
이 선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네, 원래 이 작업은 아주 동글동글하게 원형을 그리게 되어 있지만 대기지수가 나쁠수록 조금 더 꼬불꼬불하고 모양이 좀 못생기게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오, 그럼 이게 지금 완성된 세계 대기지수의 그림 모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기지수가 다른 만큼 그림 모양도 제각각. 뉴욕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냥 디스크판 같네. 위쿠 위쿠 위쿠. 그리고 여기 어디야? 베이징? 어우, 베이징은 내가 얼굴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로봇이 생각하는 공기지수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날까를 좀 고민을 해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대기지수가 나쁘면 오히려 좀 꼬불꼬불해서 좀 변화가 많은 그림을 그리고, 대기지수가 좋으면 좀 재미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다가 이런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대기지수라는 일반적 데이터를 로봇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림, 즉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독특한 작품. 어떻게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전 세계 도시의 대기지수 데이터를 수집한 뒤 지수가 나쁠수록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코딩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을 구동시키면 설계한 그대로 로봇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건데요. 최근 이슈인 환경 문제를 독특한 방법으로 풀어냈습니다. 대기오염 지수라는 게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데이터예요. 이게 다 로봇에 의한 산업화 때문에 만들어진 데이터인데, 사람에게나 로봇에게나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로봇이 데이터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 대기지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엔 이렇게 첨단 기술을 예술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디지털 아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림 그리는 로봇처럼 작가가 특정 알고리즘을 부여하고 첨단 기기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하는데요. 관객 입장에서는 그 결과물이 이게 사람이 그린 건지 아니면 코드가 그린 건지 전혀 모르고 다 예술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수단으로서는 어떤 코드가 사용됐다는 거, 그게 바로 좀 제너러티브 아트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레카! 아, 여긴가요? 네. 여기는 양극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예, 예. 네, 건전지 처음 시작 생산되는 공장인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신기하다.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문도 있고. 네. 저기 안에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만들어. 아니, 양극을 따로 만들어요? 그 촬영을 특별히 오늘 안내를 해드리고. 원래 안 되는데. 처음이야, 처음. 네, 원래 안 되는데 혹시 팩토리가. 최초 공개.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여긴가 보죠? 그냥 건전지에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양극 할물질.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정말. 이게 건전지 안에 들어가는 그 물질인 거죠? 네. 에너지 물질. 그렇죠. 이산화탄산이라고 해서 건전지에 플러스를 살짝 에너지가 나오는. 저렇게 생겼네. 네, 맞아요. 지금 보면은 다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어떻게 보면 뭐 마카로니 같이도 생겼는데 자,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나요? 제일 면적이 제일 많이 접점할 수 있는 모양이 원통형입니다. 네, 그래서 원통형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많을수록 효율이 높아지고 에너지를 많이 내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네, 동그랗게.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공정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건전지에 마이너스 극인 음극을 삽입하는 공정입니다. 음극을 넣는 거예요? 네네.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마이너스. 이중의 마이너스 음도 발물. 네. 네. 그렇게 엄청.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음극이 들어가는 공정 중에 좀 특이한 거? 좀 특이성 그런 것도 있나요? 음극재는 딱딱한 액체, 고체가 아니고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 중에서도 약간 겔 상태인 그런. 아니 근데 전전지잖아요. 네. 마른 전지라고 해도 네네. 약간 젤 형태의 그렇죠. 흡식이네요. 네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 우리가 오늘 분해를 하면 안에 액체가 나오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이렇게. 오, 저렇게 막 뽑으셔도 되나? 넣어서
구입하는 공정입니다. 아, 저 안에 액체 젤이 들어있는 건가? 여긴가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완성 조립된 전지를 라벨링 켜서 옷을 입혀주는 공정입니다. 네. 마지막 공정으로 건전지가 완성되는 공정입니다. 여기 같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 볼 수 있나요? 아, 네네. 오. 와, 이 건전지가 지금 막 만들어졌네요. 네네. 깜짝깜짝 그래요? 진짜 따뜻하봐요, 뭔가? 오늘 막 진짜 했는데 따뜻한 걸까요? 지금 막 만들어진 건전지를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유레카! 그렇다면 음식을 소금에 절일 경우 왜 음식이 덜 상하고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걸까요? 소금으로 감싼 음식에는 세포 호흡에 중요한 산소와 수분이 거의 없어 유해균이 서식하거나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높은 염도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유익균은 살아남아 식품의 발효를 도와줍니다. 어패류 같은 데다 소금을 뿌리는 거는 약간 저장성도 있지만 이 자체에서 갖고 있는 미생물을 억제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자가효소라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글리코겐이나 지방, 단백질이 소금에 의해서 효소 분해를 해요. 그래서 맛을 독특하게 해주고 풍미를 만들어주면서 맛있는 젓갈을 만들어주거든요. 소금 절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염장법은 식품을 소금에 절였을 때 일어나는 삼투압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삼투압이란 수분을 이동하게 하는 힘으로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의 액체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농도가 낮은 생선 속의 수분이 농도가 높아진 생선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오면 미생물 번식이 어려워 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의 수분과 온도, 영양 조건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농도가 필요한데요. 젓갈에 적절한 소금 염도를 맞춰주기 위해 고운 소금을 양념에 추가합니다. 고운 소금은 효소 작용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효소가 그 특성에 따라 분해하면서 유용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효라고 하는데요. 이때 특유의 감칠맛과 향을 내는 독특한 풍미의 젓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유레카!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는 섬.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해 한반도 지도 위에 하나의 점으로 찍혀 있는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돌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장관을 이룬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외로이 서 있어 홀로 있는 섬이란 뜻의 독도라 불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한민족의 기상을 간직한,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독도엔 풍부한 해양 자원이 넘쳐나지만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육상 생물은 개체수가 적고 수도 많지 않다.
약 460만 년 전부터 육지와 떨어져 격리돼 있었던 독도의 식생은 씨앗이 새들에 의해 전해졌거나 해류나 바람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 섬에 정착한 것으로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령이 약 120년 정도로 추정되는 사철나무 군락지는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식생이기도 하다. 강한 바람을 온몸으로 받는 섬 곳곳엔 침식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가파른 지형과 해풍으로 인해 육지처럼 키가 큰 나무의 군락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 동쪽 끝, 천혜의 자연과 비경을 품은 섬 독도. 독도 심해에는 해양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해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약 150조 원의 가치로 추정되는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 바로 이곳 독도다. 바닷속의 금맥이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해초나 플랑크톤의 퇴적층이 썩을 때 발생하는 고체 에너지원으로 수심 300m 이상의 해저에서 주로 발견된다. 독도 근해 심해저 퇴적층에 6억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천연가스로 환산하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